터미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MFCC라는 게 음성 데이터를 사용할 때 좀 바로 로 데이터를 사용하면은 좀 특징 같은 게 좀 살리기 힘드니까 저희가 좀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음성의 주파수 작동 소리 같은 거 살려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전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음성 데이터, 사람 목소리가 갖고 있는 특징은 성대로부터 전해져오는 파동이 입모양을 통과하게 되면서 음성을 만들게 되는데, 이쪽이 갖고 있는 파동성, 주파수적 성질, 얘를 뽑아내기 위해서 프레이 변화를 적용하게 있대요. 물론 이때 실제로 원래 저희가 만들어내는 음성 같은 경우에 컨티뉴어스하게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마이크에서 퀀타이즈된, 샘플링된 디스크리트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타임에 프레이 변화를 적용시키게 되고, 근데 이때 그냥 뽑아내게 되고 그냥 전체 데이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빨리 뽑아내야 되니까 전체 다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빠른 패스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사용하게 돼요. 보통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그 주파수를 둘로 나눠가지고 짝수 주파수, 홀수 주파수 나눠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저도 잘 이해하는 부분이 아닌데, 어쨌든 좀 로그 스케일을 바꿔줘요, 속도를요. 그냥 알고리즘이니까 일단 사실 알려주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샘플링하는 게 있잖아요. 그 나이퀴스트 그러면 궁금한 게 아시죠? 있는데 이 DFT를 그냥 빠르게 한 게 FFT다라는 거죠 일단? 네, DFT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네, 그것만 이거를 전체 다 하기 힘들어지니까 이거 자세한 것들 방법이 좀 세네 가지가 책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 쓰는 거는 거기 말고 다 더 업그레이드된 건데, 그거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원래 이게 그 파라미터 개수에 따라 가지고 n 차로 돼 있는 속도식이었는데, 로그 n 차로 줄여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나이퀴스트 시오림이라 해가지고 그 샘플의 절반에 해당하는 프리퀀시까지만 살릴 수 있다. 안 그러면은 겹치기 때문이다 하는 것들은 알아두시면 좋으시고, 샘플링이라는 게 뭐예요? 샘플링이라는 거는 그 원래 컨티뉴어스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 샘플링 레이트 16,000Hz 많이 말하잖아요. 저희가 음성 데이터 말할 때 그 1초당 16,000개 샘플 뽑아내는 거. 네, 그게 샘플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8,000Hz까지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프리퀀시 도메인에 대한 정보는. 근데 이게 음성 데이터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는 전체에 프리트랜스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말을 할 때 같은 한 사람이 말한 전체 한 1초 넘는, 한 10초 넘는 길 동안에 같은 소리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끝이랑 처음이 다르고, 그래서 정확하게 좀 주파수적 특징이 유지되는 시간이 짧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전해서 한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대해서 주파수적 특징을 뽑아내는 게 숏타임 디퍼런트 트랜스폼, 즉 짧은 시간에 프레임이라고 만들어내는 거죠. 이 짧은 기간을 뽑아내는데, 이 프레임을 만들어낼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센터링이 좀 중요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요. 센터에 대한 거에 가중치를 조도하는 게 윈도우 방식이 있는데, 해밍 윈도우랑 해닝 윈도우 이번에 사용되는데 사실 형태는 두 개 아주 비슷비슷해요. 역할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거는 논문마다 큰 차이가 두지 않고, 보통은 그 각자 연구하고 있는 연구 태스크에 따라 가지고 논문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 그냥 채용하고 있어요. 성능 차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구간을 잘라가지고 그 구간에서의 주파수적 특징을 구간마다 구하는 거예요? 네, 윈도우의 역할은 그 구간 안에서 어떤 부분에 가중치를 줄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 주파수, 그러니까 좀 일정한 윈도우라는 거는 일정하게 유지될 거라고 저희가 믿고 있는 구간인 거예요. 이게 한 프레임 말하는 거죠. 네, 한 프레임. 네. 그러니까 저기서 시간에 따른 가중치 부여한다고 하는 게 네, 한 프레임 안에서도 어떤 부분이 중요할지. 네, 그걸 해주는 거죠. 그거를 뭐에 대한 가중치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중치가 높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 시간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프레임도 완전 이제 네. 틱단이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짧은 시간일 텐데, 예를 들어 이 시간 동안 안에서도 이 프레임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시간을 찾는 거가 이제 윈도우의 역할인 거죠. 네. 그러면 저 윈도우로 인해서 저기 스펙트로그램에서 보면 네.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처럼 보이는 구간도 잘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윈도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건 다 그러니까 윈도우 의미를 아직 잘 파악을 잘 못하게 가지고. 윈도우의 의미는 그냥 각 프레임마다 적용된 거고, 네. 이게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을 할 때 프레임 완전 연속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전부채 다 해버린다면은 기본적으로 피처를 뽑아냈을 때 압축됐다는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보통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25ms 한 프레임을 만들어냈고, 그거를 모든 샘플마다 뽑아내는 게 아니라 한 10ms 간격을 더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그 10ms 간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해서 일정하고 약간 끊어지고 다음 거 나오고
왜냐면 사람 목소리라는 게 원래 떨리기 때문에 완전 똑같진 않고 똑같이 유지되는 건 아니고 지금 얼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기 윈도우에 나오는 저 함수가 저 윈도우 함수인 거잖아요. 네, 윈도우에서 그 해밍윈도우였을 때 약간 스무딩 시켜주기 위한 것이 있어요. 저 그림이 해밍윈도우에 대한 그림이에요. 네, 이게 해밍윈도우, 이게 해밍윈도우.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단순하게 가장 프레임에서 중간에 있을수록 가중치를 높게 주겠다. 네, 그럼 저게 어디에 곱해지는 거예요? 그 샘플링해서 하면은 그 제로 원데이 있는 거를 딱 필터 씌워가지고 그냥 샘플링을 해와요. 거기다가 제로. 그러니까- 0부터 25mm 세컨드. 네, 그 세컨드인 대하고 나머지는 다 제로. 네. 네, 그 구간에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스펙트로그램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게 저것 때문이냐고. 새로운 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로로 줄 거 있잖아요. 보면 세로로 이 줄이요? 밑에 뭐 거기서도 있는데 밑에 저기 제일 이 줄이요? 사이테이션 돼 있는 부분도 약간 끊어진 것처럼 보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싶어가지고 저게 곱해지면 저런 모양일 거 아니에요. 프레임마다 곱해지면. 저거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아니요. 그죠. 하모닉은 이렇게 그냥 그 빨간색으로 많이 되는 게 하모닉일 거고.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근데 저 스펙트로그램에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세로줄이요. 세로줄들 막 거기 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네, 그런 것들. 이것들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 목소리 떨리잖아요. 중간에 고음 냈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가지고 사람 목소리 안 나오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 부분 표시된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거는 윈도우 영향이 아니라 사람 목소리 자체의 목소리. 그럼 일어나는 윈도우가 곱해졌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이렇게 딱 프레임 잘랐을 때 네. 여기서 이제 시간 이게 시간이고 네. 이렇게 잘랐을 때 파형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윈도우 모양 해봐. 걔를 이제 딱 곱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로우 데이터에 곱한다는 네, 거예요. 로우 데이터에 데이터에 곱한다는 샘플링된 그 네. 뭐 없나 마커? 결과에 곱하는 게 아니고. 네, 로우에 대한 거라 가지고 마커 있네. 그러니까 이게 한 프레임이면 이렇게 이제 뭐 있으면요. 여기 이제 윈도우를 이렇게 곱하면은 이런 꼴이 되겠죠. 오케이. 네. 저 로우 데이터에 곱한다는 네.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해서 나온 게 저 밑에 스펙트로그램. 이 윈도우잉을 하고 이 다음에 그 스피드 트랜스폼 적용시켜 준 게 스펙트로그램입니다. 그 타임 도메인으로 다 뽑아준 거가 스펙트로그램. 그러니까 FFT 같은 경우는 전체 시그널의 이제 전체 시간에 대해서 하거든. 근데 얘는 이제 프레임별로 따로 FFT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포리어 할 때 바운더리가 각 프레임의 시작 시간, 끝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바운더리 그렇게 가야 되나? 여기가 시작 시간이고 끝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이 바운더리 아닌데 그 다음 거에 다음 스텝 전까지. 어쨌든 네. 프레임별로 퓨리를 따로 매길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거고.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도 될까요? 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스펙트로그램 설명을 아직 제대로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거는 그 색깔이 프레임이라는 게 이 색깔이라는 게 진할수록 높은 앰플리튜드를 갖고 있는 거고 어두울수록 낮은 앰플리튜드를 갖고 있는 건데 보통 보면은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고 있을 경우에서는 이런 일정 그 하모니시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공명. 이게 하나의 프레임에 이렇게 그 각 네, 프리퀀시 인텐시티가 적게 지금 숫자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숫자들을 아까 그 프레이의 트랜스포메이션 거기서 나온 그 값들을 지금 그걸 쓴다는 거죠. 네, 이쪽이 여기가 프리퀀시고 이쪽이 이쪽 같은 경우는 16,000 해주죠 했다면 이쪽이 최대 8,000까지일 거고 여기는 2만 원 같으니까 2만까지 이쪽 만까지 있는 거고. 원래 시그널이 FT잖아. Y는 FT 해가지고 시간축에 대해서 이렇게 시그널이 되잖아. 얘를 이제 FFT를 시키면은 이 축이 프리퀀시 축이 돼. 그건 알지? 프리퀀시 축. F축이 되고 이게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캐피탈 F 그다음에 프리퀀시 F에 대한 캐피탈 F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 그러니까 나만 이해 못해요. 시간축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가 있잖아. 이게 FT야.
FFT를 하지 말까? 아 모르겠다. 그 샘플링된 그걸 말하는 거지. 아니 FFT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이게 프리퀀시 축 바뀌어. 그리고 이제 내가 이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겠지. 얘를 이제 그러니까 프리퀀시 F에 대한 함수가 되면은 FFT를 하면 그러니까 저기 스펙트로그램에서 Y축에 F 주파수, T 주파수가 있으면은 이 한 프레임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만 결과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했지? 프레임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시간 정보가 사라지는데 아, 우리는 저걸 살리는 거지. 프레임 단위로 잘랐으니까 그걸 가져갈 수 있다고. 살아있는 거지. 오케이. 중간에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근데 나 음성인식에서 필요가 없나 보네. 이게 그 이후부터 중간에 한 거여서 그런 거 아니? 아니 필요. 라이브러리가 잘 돼 있더라.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잘 돼.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긴 하는데 라이브에서 해주니까 맞아, 어느 정도 알았는데 저렇게까지 자세히. 난 사실 뭘 까먹었어.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정수까지 하면서 아예 이렇게 모르는 건 잘라서 아니었어요. 시그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쪽 아니요 이거 이 퇴비한 이거가 한 프레임이에요. 이거가 새로 길게 가야겠다. 이거가 한 프레임, 이거가 한 프레임. 이게 지금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자른 아니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거가 한 프레임이에요. 아 그게 이 조그만한 게. 1초니까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이쪽에서 이렇게 시그널이 센 이유는 사람이 발성을 할 때 네 이쪽에서 보통 사람의 목소리에 좀 메인 하모니시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말하는 특히 하모니시티라는 F0.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보통 저희가 할 때 저희 목소리 주파수 네 근본된 주파수 F0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피크점이 이쪽에 있어요. 이 제일 진한 거. 하모니시티. 이 하모니시티는 이거 주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공명을 계속하는 거가 하모니시티라고 하죠. 하모니시티라는 게 지금 프레임의 공명 중간 현상이 네, 공명 현상. 내추럴 프레퀀시 말하는 거죠? 네 이거 이게 있으면은 그 엔베된 지점이 여기 발생하잖아요. 이게 하모니시티. 맞아 이걸 할 때 STFT에서 보면은 로그 스케일로 변환하거든요. 스펙트로그램을 할 때. 그리고 또 중요한 점 맞아. 그 스펙트럼을 사용할 때는 보통 앰플리튜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원래 프레변을 하게 되버리면 나오는 게 복소수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 복소수 값을 실제 처리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제대로 훈련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앰플리튜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앰플리튜드만 사용한 게 잠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음성 합성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음성 합성에서는 앰플리튜드만 살려게 되거든요. 트랙을 사용하고 출력도 앰플리튜드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페이지 정보를 잃어버리게 된 거니까 그에 따른 음질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들어봤을 때 음질이 나빠지는 게 다 페이지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있는 게 하는 이번에 제시하던가 그리피님 같은 보코더를 통해 가지고 페이지 정보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이걸 잘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네. 윈도우 이제 적용되면 네. 그러니까 왜 하는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저거 하면 성능이 더 많이 좋아져. 윈도우 적용하는 거랑 안 하는 거. 솔직히 한 번도 안 써본 적이 없어서 저게 보통 다 디폴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써본 적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안 써봤으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써본 적 없으면 뭔가 굉장히 좋다고 연구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프리에 뭐 저걸 하게 될 경우에서 나중에 최종 결과로서 노이즈가 사라진다는 말은 들었는데 노이즈가 생긴 걸 제가 직접 확인해보지 못했어요. 어떤 식으로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는지. 정수냐고 그게 그래서 이제 또 DB 스케일로 이제 변환해 사용하게 되는데 DB 스케일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사람의 귀랑의 특징이 좀 신경학적으로 저희가 크게 인식한다는 게 크기가 정비례하지 않아요. 2배 커져도 한 1단계 올라가고 또 2배 커져 1단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로그 스케일로 제가 인식하게 되는데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데시벨 스케일로 변환해가지고 저희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좀 더 이걸 압축해서 잘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MFCC라는 걸 또 적용하게 돼요. 뭐 아까 했던 것처럼 근데 그 프리엠파시스라는 걸 또 적용하게 되거든요. 이제는요. 또 사람의 목소리가 있으면은 사람이 일정 이상 저음은 안 나오잖아요. 목소리가요. 그 일정 이상 이하의 저음 부분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또 하이패스 필터를 통과시켜요. 그쪽에 생길 수 있는 잡음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프리엠파시스라고 하는데 저기서 보통 0.97로 잡아가지고 이 윗부분 살려내는 사람 목소리 이하 영역 날려버리는 프리엠파시스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었던 저 람다가 뭘 의미야? 람다요? 그 곱해진 개수요. 어디에? 그 프리엠파시스라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게 프리엠파시스라고 했어. 프리엠파시스 그 X 시그널이 있으면은 그
x0 놔두고 x1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변화량만 해주는 거예요. 변화량. 저 식을 이거 해준 게 이거 이렇게 하이패스 필터에서 저 람다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네, 더 낮은 주파수만 알려버리게 돼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네, 이 필터 매개 변수인데 그냥 이게 크면 클수록 그 날려버린 영향 줄어든다. 로 생각하시면 돼요. 날린다는 게 네.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인텐시티 자체를 낮출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약간 그런 레인지를 날려버릴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앰플리튜드에 매우 그 앰플리튜드 적으로 매우 낮은 그 웨이트를 곱해줘가지고 값 자체를 거의 없애버리는 거예요. 특정 그 프리퀀시 레인지의 작은 웨이트를 곱해서 걔네들을 없앤다. 네,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성비 한데 왜 0을 곱하지 않고 작업을 해요? 그거가 디스크리트이기 때문에 그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필터를 저희 디자인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디자인 중 하나가 프리 엠파시스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필터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거는 필터를 스텝 펑션으로 쓰는 게 제일 간단하지 않아요? 그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펑션 하면은 진짜 구현 단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스펙트럼을 한번 뽑아내게 되는데 이때 말했던 거 앞에 말했던 똑같이 프레이밍을 하고 그 다음에 민도 필터하고 STFT 뽑아주는 것까지는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이쪽에서 로그 M 매그니튜드를 뽑아내는데 이때 스펙트럼을 뽑아낸 건데 이게 이쪽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인데 이게 좀 말장난을 해서 원래 MFCC의 이름이 메일 프리퀀시 캡스트럴 코에피시언트라고 부르는데 이 캡스트럴이라는 게 스펙트럴은 좀 아나그램이에요. 그 스펙트럼에서 이쪽 앞에 거를 캡스트럼 바꿔주고 캡스트럼 하다해서 캡스트럴로 표현된 거거든요. 스펙트럼 기반의 피처라는 뜻이에요, 그냥. 안에 비춰. 네, 이걸 좀 말장난 친 거거든요. 스펙트럴이라고 하면은 스펙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저 센스를 못했다고? 이게 스펙트럼에서 만들어진 피처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스펙트럼에서 이 스펙이라는 글자에 철자를 반대로 뒤집어줘가지고 펜들럼 해줘가지고 캡스트럼으로 바꿔서 옵션트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보코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쪽에 말씀 제가 적어놨는데요. 앰플리튜드라면서 페이지 정보를 잃어버렸으니까 페이지 정보를 살리기 위한 보코더라는 것도 있고, 뭐 다른 방법으로 실수 채널과 허수 채널로 나눠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건 저도 한번 시도해봤었는데 잘 안 됐었어요. 실제 연구에서도. 저 원일이 형이랑 해볼라 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삽질해봤던 거니까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귀가 리니어하지 않고 로그 스케일로 소리 반영하다 인간 걸 바로 반영한 겁니다. 이때 보면 이게 왜 자꾸 깨는지 모르겠지만 그 메일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사람의 귀라는 게 주파수를 또 정밀하게 이주파수분 이주파수 아니면 주파수 아니면 모든 주파수 똑같이 반응하면 좋겠는데 좀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주파수들이 있어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영역대가 있고 그걸 매핑하는 게 메일 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메일 스케일 옛날에 연구됐던 파라미터는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건 좀 2000이랑 이거 좀 조금씩 바꿔지긴 했는데 결국 이런 스케일로 좀 체인지 해주는 거예요. 저 FHZ는 이제 리니어 스케일의 프리퀀시죠. 네, 원래 앞 단계에서 보완했던 프리퀀시가 이렇게 되는데 글씨 가려진 거 깨진 거예요? 네, 깨진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 네, 로고 이것도 다 앰플리튜드 각과정의 의미. 저거 구글 스프레드 뭐야? 구글 스프레드 시트라 해야 되나? 슬라이드. 저걸로 하면 좋게 깨지더라고. 다음에는 얘를 안 만들게요. 그냥 PPT 써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헷갈린 게 이 스텝에서 지금 하는 과정이랑 아까 맨 처음에 람다를 해줘서 약간 그렇게 잘라내는 그 과정 있잖아요. 네, 그냥 느낌은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사람 민감한 영역만 살리고 둔한 지역은 좀 없애내는 데 어떤 차이가 또 있어요? 프리 엠파시스는 애초에 사람 목소리가 아니고 아예 없애버린 부분이에요. 지연 1에이지 아예 없애버린 부분이고 그 없앤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죄송한데 아까 0.97에서 정확히 말하면 없애는 건 아니었잖아요. 어느 정도 없애는 건 살렸잖아요. 아닌데 그 거의 영향이 없을 만큼 줄이는 거죠. 네,
나중에 영이 없을 만큼 일단 줄이는 거. 어쨌든 지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프리엠퍼시스 하기 전이랑 후랑 음질 차이 엄청 없애주고 그 다음에 뭐 윈도잉 같은 거에서 스무딩도 해주고서 양 적게 해가지고 어쨌든 주파수 도메인에 스펙트럼 얻어내요. 스펙트럼 얻었는데 이 스펙트럼이 사람의 귀랑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 귀에서 얻어지는 정보랑. 그래가지고 앰플리튜드만 일단 모아내고 그 다음에 로그 스케일 바꿔줘 스케일도 맞춰주고 했는데 이 주파수가 모든 주파수가 쓸모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다른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일단 다 동등하게 만들어진 거죠 지금요 과학적으로. 근데 동등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스케일을 바꿔주는 거예요. 멜 스케일로 일반 주파수 스케일에서 멜 스케일로 매핑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멜 필터 뱅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필터를 만들어줘요. 각 스케일을 맞춰줄 수 있도록. 빨간 거랑 파란 건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냥 색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이게. 그 논문 필터 보면은 뱅크네. 저 코에피션트를 13하면 충분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거는 이제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요. 네. 보통 필터 뱅크가 있으면은 이게 매핑되는 게 지금 필터 128개를 쓰거든요. 네. 멜 필터 뱅크예요. 멜 개수가 아니라 128개 쓰는데 이걸 그대로 쓰면 좀 많죠. 아까 말씀 13개만 쓰면 충분하단 말이 있는데 13개만 써도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작업을 거쳐줘야 돼요. 그 DCT 한 번 더 압축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보통 코사인 변화를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을 적용시켜주게 돼버리면은 그 나중에 복구시킬 때 저주파 영역에서 높은 정보를 갖고 있고 고주파 가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잡고 있거든요. 이거가 원래 JPG 압축 방식에 적용되는 방식인데 이거에서 128개를 똑같이 매핑시켜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순으로 해서 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일단 13개를 선택하면 앞에서부터 13개 가져온 거고 28개 가져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정보를 갖고 서 압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DCT를 활용해서. 그러게요. 사용하지 않은 거겠지 저거? 네, 사용하지 않은. 네, 다 사용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DCT를 해줘서 압축시켜 주는 거예요. 저주파 쪽. 13개는 뭐고 압축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압축은 이건 JPG 압축 모르시죠? 네, 몰라요. 근데 이거는 어려운 넘어가요. 알겐밸류가 큰 뭐 그런 순서대로 몇 개 뽑는단 말이에요. PC 같은 거. 그 MP3 압축 방식 아시죠? 어렵네. 안 뒤집어놔. 알지만 압축을 할 때 만약에 이런 웨이브가 있어요. 웨이브가 네. 근데 사실 보면은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커다란 거 하나가 있죠. 네. 큰 형태가 중간에 이런 게 또 있죠. 이렇게 된 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다 쓰지 않고 하나만 산다면 얘를 살려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 큰 흐름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이 큰 흐름만 뽑아 큰 흐름부터 작은 흐름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맵핑을. 그 중에 이제 28개만 쓰는 거예요? 네, 디테일 정도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거, 그 다음으로 큰 거 된 건데 디테일을 13단계까지만 갖다 쓴다는 거예요. 저기 PC 알겐밸류라고 적혀 있어. 그러니까 그 순서를 알겐밸류 순서로 뽑을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거예요. 큰 값을 뽑는 거 알겠는데 알겐밸류 벡터 왜냐면 그 잠깐, 네, 그런 거. 로우 레벨에서 봤을 때 좀 더 큰 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굉장히 큰 게. 아까 얘기했던 뭐 하모니스티에서 F0에서 F13까지 살린다는 거예요. 그거랑 또 다른 거예요. 이거 저기서 제일 큰 개가 이거는 그거랑 완전 조금 다른 건데 완전 조금 완전 다른 건 아니에요. 완전 조금 비슷하게 다른 보면 되는데 그 스펙트럼이 나오면 스펙트럼이 이게 한 개가 나오잖아요. 하나가 나오는데 네, 이걸 압축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얘 자체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모니시티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압축이 좀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정보 많이 안 잃어버려요. 최대한 덜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JPG 봤을 때 원래 로우 데이터보다 훨씬 작잖아요. 원래 로우 레벨이 한 10MB 되는 사진 같은 것도 몇백 킬로바이트 압축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이 DCT 기반으로 해가지고 압축시켜주는 거예요. 걔도 근데 키우면 엄청 깨져 보여서 네, 그래서 물론 얘도 손실을 발생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건 날리고 좀 이렇게 뭔가 네. 러프한 네, 러프한 거 쓰는 거다. 왜냐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 화자 인식 연구할 때 MFCC가 한계 갖고 있다. 손실 너무 많다. 이게 해가지고- 그럼 뭐 음성 인식이든 어디서든 이 MFCC만 써요?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써요? 이제는 그 옛날에는 컴퓨테이션 한계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압축시켰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MFCC만 썼었는데 요즘에는 MFCC 이전 단계인 그 멜 스케일 바꾸기만 한 것만 128개 다 쓰거나 아니면 그 전에서 그냥 엑스펙트로만 쓰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좀 아니면 좀 더 다른 방식을 가지고 그옆 이웃한 프레임 간결 좀 프레임이 있으면은 프레이밍 스케일 따라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스케일까지 따라서 그거를 감안한 MRCG라는 게 또 있는데 그거는 많이 나간 거라 가지고 이번에 설명하지 않을게요. 일단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용하는 건 스펙트로그램이나 멜 스케일 스펙트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해요 요즘에. 그럼 그뭐 MFCC에서 모든 걸 적용해서 많이 잘라냈을 때보다 덜 잘라냈을 때 보통 성능이 더 잘 나오는 추세로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그 이제는 옛날에는 그 MFCC만 안에 들어있는 정보만으로도 컴퓨팅하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때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계산능력이 상승돼가지고 이제 좀 더 피처 수가 많고 해도 문제 없기 때문에 정보 손실 일으키지 않고 그냥 큰 사이즈의 로우 데이터 사용하자 하는 게 추세예요. 그 모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영상 인식 모델 중에 그냥 로우 피처, 아예 그냥 샘플링된 그걸 사용하는 것도 있고, 저 STFT 사용하는 것도 있고, MFC 사용하는 걸 다 비교했는데 뭐 어떤 건 MFC가 더 좋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데서 모델마다 좀 다른. 그래서 맞아,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 레벨에서 또 로우 데이터 쓰려고 하면 모델 컴플렉시티도 훨씬 커져야겠네요. 네, 아까 그래서 엄청 커져야 엄청 훨씬 커지죠. 큰 컨볼루션을 쓰더라고요. 보면은 큰 모델을 쓰기 위해서 로우 데이터를 쓴다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어요. 큰 걸 해서 분석 능력이 있으니까 그 모델의 잠재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 써야 한다. 손실을 덜 일으켜도 상관없다. 뭐 덜 일으켜도 좋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모델이 잘 학습되면 그게 더 잘할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하겠네요. 그렇게 되죠 보통. 물론 난이도도 올라가고 훨씬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러면 MFCC에서 DCT가 필수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MFCC에서 필터 뱅크 13개, 한 128개 이하로 쓴다면은 네. 네, 필터 뱅크에서 DCT가 지라고 들어간 거예요. DCT 전에 걸 쓰려고 하면은 그 멜 스펙트로그램이라는 하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거든요. 깨를 쓰면은 좀 뽑을 수 이상하다. 있어요. 근데 아까 DCT에서도 필터 몇 개 중에서 몇 개만 쓴다고 했었죠. 몇 개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몇 개 중에서. 128개. 128개로 일단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아, 저는 48개 쓰고 있었고 128개, 48개. 아니면 16개 쓴 다음에 델타 값값지 그거의 변화량 같은 거 쓰기도 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저 테이크 디스크리트 프리의 트랜스폼까지 하면은 STFT 거고, STFT는 아니고 STFT 이전에 그 허수까지 갖고 있는 복소수 영역에 있는 주파수 데이터. 그러면 아직은 STFT가 아니고 그 다음 스텝을 건너야 네, 이제 STFT 나오고, 되고, 그 다음이 그 멜 필터 뱅크가 나오고, 이제 멜 스펙트럼이 나오고 멜 스펙트로그램, 멜 스케일 스펙트럼이 나오고 그 다음에 MFCC를 뽑아내기 이전에 그 압축된 상태가 돼 있고 이제 개수를 몇 개 선정해 내면은 MFCC가 완성되고 선정되고. 그럼 MFCC 가장 최소로 줄인 게 네. MFCC예요. 네, 손실을 최대한 최소로 줄인 게 MFCC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가 지금 준비된 내용이고요. 네, 다 이해되셨습니까? 얼추. 네, 짧게. 그러면 아까 거기